요새 새 차를 뽑을 엄두가 안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국산 중고차를 사는 경우가 많다네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새 차를 지금 살 필요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근마켓이 이제 되게 요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왜겠습니까? 한 번밖에 안 신은 신발들, 아예 신지 않은 신발들, 한 번만 착용한 옷들, 가방들, 가전제품들, 뭐 여러 가지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새 제품으로 사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당근 이용해서 남들이 몇 번 쓰던 거 반값인 5만 원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5만 원짜리 중고 상품들을 선택하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차가 예를 들어 4천만 원인데 한 2년, 3년 혹은 5년 된 그 차를 사면요, 중고차로 2천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되게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새 차 아니면 못 사, 안 사, 이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산이 두드려보고 경제적인 효용 가치를 따져보니 그래 중고차가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고를 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이렇게 실용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이제 모습들이 대폭 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이제 삶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벌어들이는 소득은 쪼그라드는데 이때까지 살아오던 삶을 유지하려면요, 어떻게든 삶의 모습에서 포기할 것들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유지가 되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중고 관련한 상품들 판매가, 거래가 더욱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러는 중에 사람들이 이때까지 가졌던 편견들, 선입견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지겠구나라고 말입니다. 중고차를 사듯이 중고 가전을 사고 또 중고 옷을 사고 중고 신발을 사고 뭐 이러는 것들은 이제 점점 우리의 삶이, 이제 예전에는 과소비가 좀 가소비가 많았다라고 하면 이제는요, 적정한 소비 아니면 최소 소비, 꼭 필요한 소비만 아마 하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모두를 맞춰서 살아가는, 적응하는 음식점이나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들만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호황, 누렸던 것들을 이제 기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젊은 청년들이 머리 덥수룩하게 다니고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뭐 싼 거지처럼 매다니는 게 왜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플리마켓에서 비슷하게 사이즈에 맞는 옷 이렇게 주워다가 입고, 머리는요,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면은 뭐 6만원, 8만원, 10만원 이렇게 비싸게 나오니까 겁이 나서 그냥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그냥 덥수룩한 상태로 있고, 아니면 자기가 거울 보고 자기 머리 자르고, 그러니까 머리가 지저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도 그렇게 변해갈 겁니다. 사람들이 셀프로 자기가 친구들 머리 잘라주고, 지 머리 또 친구한테 맡기고, 서로 그렇게 해서 때우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겠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시죠. 근데 뭐 팀홀튼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이디야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데, 점점 이제 비싼 커피보다 저가 커피가 더 많이 나간다라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동선 맥심 스테이크 커피 같은 것들이 또 충분히 좀 자리를 또 빼앗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가성비, 최저가, 초특가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네 이제 앞으로 변할 모습들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비단 자동차만 중고차가 잘 팔린다가 아니라 나머지 많은 중고 가전, 중고 의류, 중고 신발, 중고 책상, 중고 가구 이런 것들도 아마 되게 중고 상품들의 영역이 훨씬 더 확산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현실일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 힘들어서 이제 도시락 싸다니고 더 이상 이제 과거처럼 과시하고 드러내고 폼 잡고 이러는 거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벌써 이제 15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15년 전에 일본에 출장 갈 때 제가 이제 고참들이랑 이제 갔어요. 저희 이제 한 대여섯 명이 이제 밴을 빌려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조사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뭐 이제 이자카야 음식점에 갔어요. 5명 저희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음식이 그 옆 테이블에
한 30명쯤 되는 이제 일본 젊은 친구들, 결혼 끝나고 난 이후에 피로연이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한 30명이 이렇게 넘게 모여있는 그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음식보다 저희 5명 있는 저희 테이블에 음식이 더 많았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물론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일행 중에 한 명이 되게 뚱뚱하고 대식가가 있어서 음식을 한 서너 가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한 8가지, 10가지씩 이제 깔아놓고 이제 먹는, 그 당시에 좀 되게 풍족한 이제 고참이 한 명 있어서 그랬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이제 과도했던 거죠. 지금은요, 아예 그럴 수 없죠. 그건 벌써 2010년 얘기니까 15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처럼 변해가는 거죠. 1인당 자기 앞에 놓인 음식 1개. 그거는 누구 거? 내 돈으로 낸 거. 이게 더치페이 당연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밥을 같이 먹자고 얘기도 안 합니다. 왜? 부담되니까. 나는 10,000원짜리 먹고 싶은데 상대방은 10,000원 내고 밥을 먹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같이 밥 먹자고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점심시간 되면 알아서 사라지는 겁니다. 왜? 저 친구는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사서 혹은 샌드위치 사서 공원에 가서 먹어야 되는 처지인 거고, 뭐 나는 좀 비싼 음식점에 가서 10,000원 주고 15,000원 혹은 20,000원 주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다른 처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같이 얘기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죠. 이걸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점점 이제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이제 격차가 쑥쑥 벌어지는 그런 이제 세상이 이제 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 드라마나 일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왜냐? 그들이 겪게 되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일 것이기 때문인 거죠. 최근에 보는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이제 현지 기자가 특종을 잡아왔다고 자기 이제 편집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시 사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초밥인가요? 회인가요? 회를 사달라고 하는 거 같네요. 회를 사달라, 비싼 회 사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일 잘했으니까 한턱 사줘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아주 큰 이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이 옛날보다 더 빡셀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